안녕하세요. 오늘은 준동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동사의 개념을 익히시려면요, 저번 시간에 했었던 구와 절의 개념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간단하게 준동사는 절에서 구로 완벽한 문장에서 같은 단어라든지 귀찮은 부분을 해석상으로 지워서 불완벽한 문장을 줄여주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준동사를 왜 사용하느냐라고 봤을 때 의미의 변화를 위해서 준동사를 쓴다라고 보시면 조금 쉬울 거예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it라는 동사가 있을 시에 얘를 모양을 to를 앞에 붙여줌으로써 to it를 만들면 해석상으로 먹다라는 동사의 해석에서 먹는 것 혹은 먹을이라는 명사 내지 형용사의 다른 해석법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의미상의 확장을 위해서 준동사를 썼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준동사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눠 보면은요, 일단은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인 이 부분을 to 부정사라고 얘기를 하죠. to 부정사요. 그리고 동명사 이 부분도 동사에서 명사로 바뀐다라고 해서 동명사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마지막엔 분사가 있습니다. 분사 같은 경우도 이제 품사는 형용사인데요. 일단 문장의 형태부터 잡아볼게요. 단어의 형태요. 투부정사는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고요. 동명사 같은 경우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는 형태가 동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도 동사 원형에다가 ing를 붙여서 분사를 만들어줘요. 우선은 품사를 알아야지 문장 내에 알맞은 위치에 넣어서 해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아직 품사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문장 안에서 알아서 해석을 하면서 이제 위치를 찾아주라는 거라서요. 명사의 해석이 가능할 때가 있고요. 그리고 형용사의 해석이 가능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부사의 해석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동명사 같은 경우는 이름이 동사에서 명사로 바꿨다고 했기 때문에 명사의 해석만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분사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세부적으로 다루겠지만 형용사의 해석이 가능하고요. 근데 단어의 해석은 알더라도 문장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서 쓰이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명사 같은 경우는 문장의 제일 처음 위치인 주어 그리고 목적어 그리고 보어 위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위치요. 형용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기능으로 쓰이는데요. 일단은 명사를 뒤에서 꾸며준다고 해서 후치, 수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문은 좀 이따가 한 번에 다 천천히 다뤄드릴게요. 그리고 형용사의 두 번째 기능은 문장 위치 안에 들어가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의 형태로 쓰이거나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의 형태로 쓰일 겁니다. 그리고 부사 같은 경우는 문장에서 필요 없는 좀 부가적인 요소라서 해석상으로만 이제 첨가를 해줄 거고요. 해석상으로는 제일 많이 해석되는 부분이 목적, 그리고 그 뒤로는 이제 원인, 이유, 판단의 근거, 그리고 조건 같은 경우가 나오게 될 텐데요. 일단은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으로 제일 많이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명사는 지금 동명사가 초부정사 명사랑 같은 기능을 하기 때문에 문장 위치에서는 주어, 그리고 목적어, 보어 위치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밑에 형용사도 마찬가지죠? 초부정사에도 형용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사에서도 형용사의 기능인 명사를 꾸며주거나 그 내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위치에 들어가서 해석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셔야 돼요. 아니 왜 투부정사도 명사로 쓸 수 있고 동명사도 명사로 쓸 수 있는데 통일해서 쓰지 않고 따로 쓰느냐. 그리고 투부정사의 형용사로도 쓸 수 있고 분사의 형용사로도 쓸 수 있는데 왜 따로 쓰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to는 해석상으로 미래에만 하고요. 그 다음에 ing 같은 경우는 과거 내지 진행의 해석만이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형용사로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sleeping 하면은 동사에 ing를 붙였죠. 분사예요. 현재 진행하는 현재 분사예요. 그래서 sleeping boy 하면은 해석상으로 잘 소년이 아니라 자고 있는 소년이 됩니다. 그런데 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boy to sleep 이라고 했을 때는 뒤에서 형용사의 기능으로서 명사인 boy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잘 소년이라고 해서 여기는 진행, 여기는 미래의 의미를 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달리 쓰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동사는 완벽한 문장인 절에서 같은 부분을 줄이고자 구로 만드는 거였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으니까 모르시겠으면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어쨌든 줄였을 때 준동사를 왜 쓰느냐라고 보면 의미상으로 변화를 준댔어요. eat를 to eat로 바꾸면 먹다라는 해석이 먹는 것이라는 해석이 돼서 주어 위치에 들어간댔죠. 서술어 위치, 동사 위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 위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다음 다른 문장 위치에 넣기 위해서 준동사를 쓴댔어요. 그럼 간단하게 예문을 잠깐만 들고 나서 오늘 수업은 마치도록 해볼게요. 자, 투부정사 주어 위치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선생님이 예를 들어 드린 건 간단한 예문을 계속 반복해서 드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도 예문을 간단하게 외우셔서 그거를 공식을 적용시켜서 머릿속에 저장을 해놔야 본인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럼 볼게요. 주어 위치의 투부정사입니다. to collect stamps is my hobby라고 했을 시에 문장을 제일 먼저 to부터 나왔을 땐 묶어주시는 버릇을 해주셔야 돼요. 주어의 이제 불완벽한 문장이죠. 얘를 주어의 구라고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주어 위치에 명사로 썼을 땐 것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은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죠.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주어 위치가 끝났으면 동사를 찾아야죠. 이다니까요. 뭐 하는 것이다? 나의 취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o collect stamps가 투부정사 명사등목으로 주어 위치에 들어가서 해석은 것이라고 됐습니다. 은는 이가 해석이 그렇죠? 우표를 수집하는 것은 내 취미이다요. 목적어 위치도 봐볼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랬죠. 그래서 동사는 I want to로 써보겠습니다. 앞으로 원할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I want to collect stamps는요. 나는 원한다 했죠. 목적어 이해하니까요. 목적어는 명사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불완벽한 문장이 목적어 구 위치에 투부정사 명사정법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여기는 명사구가 들어갔고 해석은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됐어요. 그래서 보면 수집하다 우표를이 아니라 우표를 수집하는 것을 앞으로 원하게 된다라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보어 위치는 이 위치만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위치를 바꿔버릴게요. 그러면은 나의 취미라는 주어는 이다인데요. 뭐 하는 것이다? 우표를 앞으로 수집할 것이 내 취미가 되는 거죠. 근데 뭐 크게 상관없이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 라고 하셔도 돼요. 내 취미는 우표를 수집하는 것이다요. 그럼 이제 명사정법은 다 끝났고요. 형용사정법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위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I need some money. 나는 돈이 좀 필요하죠. 그런데 to collect stamps 하면은요. 나는 필요하다. 목적어인 명사를 그쵸? 근데 뒤에서 명사를 후치 수식한댔죠. 앞으로 뭐 할? 우표를 수집할 돈이 필요하다라는
투부정사 형용사정법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태가 됐어요. 그리고 주격보호 같은 경우는 이제 형용사랑 명사랑 다른 점을 말씀드릴게요. 주어가 일단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이어야지 앞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I am to collect stamps 를 하면요. 나는 뭐 할 예정이다. 앞으로 투부정사 할 예정이다죠. 주격보호로 주어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격보호 부구요. 그렇죠? 그래서 수집할 예정인 거예요. 목표를 수집할 예정이다. 아까 여기 my hobby is는 뭐였어요? 내 취미라는 것이 대상 그 자체였죠. 명사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사람의 시에는 대상 그 자체가 될 수 없어요. 주체는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나는 뭐 할 예정이다. 미래의 주격보호로서 미래 해석이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목표를 앞으로 수집할 예정이다라는 문장이 된 거였어요. 부사적인 용법 같은 경우는 많이 안 쓰이거든요. 많이 안 쓰인다기보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좀 간단하게 다루고 갈게요. 왜냐면 문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고 부가적인 요소를 하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석 연습할 때는 항상 찾아내셔야 돼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요. 그럼 이제 목적격 보호만 짚고 투부정사는 부사정법은 목적의 해석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목적격 보호는 I want, 내가 원해요. You, 목적어인 당신이 앞으로 뭐 할 예정이죠? To collect stamps니까요. 나는 원하고 목적어인 당신이 앞으로 목적격 보호 할 상태를 원하는 거죠. 수집하기를 원한대요. 우표를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 위치에도 형용사적 용법으로 투부정사가 쓰인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 위에 부분 지우고요.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 확인만 하고 다음 동명사로 넘어가 볼게요. 예문을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I had some 다시 이 부분 다른 걸로 할게요. I went to the school. 그냥 더 안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 I went to school to study English. 하면요. 나는 갔다. 학교에는 장소인 부사를 나타내거든요. 그럼 뒤에는 투부정사가 부사정용법 목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교에 갔다라는 거죠. 이런 게 문장 끝나고 나오는 투부정사 부사정용법 목적의 해석이었어요. 그럼 이제 동명사로 또 짧게 넘어가 볼게요. 오늘은 준동사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배우는 부분이고요. 다음에 조금 더 고난이도로 올라갔을 땐 세부적으로 준동사를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물론 동명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분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음에 이 기초적인 부분을 잘 이해하셨을 때 더 세부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동명사를 한번 봐볼게요. 동명사는 항상 동사에서 명사로 바뀌어서 주어, 목적어, 보호 위치에 들어간댔죠. 주어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고요. 동사에 ing를 붙여줘야 되죠. 아까 예문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Collecting stamps is my hobby를 보시면요. 동사에 ing 시작된 거를 일단은 눈치채셔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묶어야 된댔죠. 주어의 불완벽한 문장. 여기는 동명사로 구랬죠. 불완벽한 문장 들어간 거고요. 해석은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표들을 수집하는 것은 이제 진짜 동사 나오죠. 나의 취미이다라는 문장이 나오게 된 거고요. 보호 위치도 마찬가지로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위치만 바꾸면 되는 거라서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이다 하면 될 거고요. 그리고 목적어 위치만 볼게요. 이제 I. 근데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게 동사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에 의미를 띠는 동사가 ing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법 문제로도 종종 내신으로는 나오곤 하죠. 또 보시면 I enjoy. 내가 즐긴다라는 건 내가 이미 경험해봤는 과거의 느낌이 좀 크죠. 그래서 즐긴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앞으로 새로 경험할 거는 재밌는지 재미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자, 이제 보시면 enjoy는 뭐가 어울린다? to connect가 아니라 connecting이 어울리죠. 그래서 stems를 보시면요. 나는 즐깁니다. 목적어, 구죠. 그렇죠? 그래서 수집하는 것을 즐기죠. 목표를 수집하는 것을 즐깁니다. 라는 문장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사실 전치사 뒤에도 항상 명사가 나오기 때문에 전치사의 목적어로도 동명사가 사용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건 뭐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근데 선생님 왜 여기서는 전치사 플러스 투부정사는 안 되나요? 전치사 투랑 투부정사 투가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는 안 써주는 것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안 쓰게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동명사도 간단하게 오늘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형용사 부분, 즉 분사 부분을 다루고 이제 오늘은 수업을 마치도록 해볼게요. 일단 명사를 수식해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명사를 수식할 땐 앞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고요.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은요. 앞에는 단어가 하나일 때, 짧을 때고요. 뒤에는 길시에 그렇게 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했었죠. sleeping boy is my son 같은 경우 보시면은요. 여기부터 지금 단어 하나가 동사의 ing가 붙어서 boy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면은 잠을 자고 있는 소녀는 내 아들이다가 되는 거고요. 근데 잠을 자고 있긴 한데 방 안에서라는 의미를 추가시키고 싶어요. 그럼 방 안에서라는 부사랑 자고 있는라는 형용사가 명사보다 더 먼저 결합되거든요. 영어에서는요. 그럼 보시면은 boy sleeping in the room is my son 이라는 문장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제 주어 뒤에 동사의 ing 형태로 in the room까지 묶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방 안에서 자고 있는 소녀는 내 아들이다가 된 거죠. 그렇죠? 이제 명사 수식 끝났으니까 주격보, 목적격보 위치만 여기서 확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주격보부터 먼저 보시면 I am collecting stamps 했을 시에요. 나는 비동사 뒤에 주격보가 구로 동사의 ing가 붙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안에도 분석해 보면 우표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 상태가 뭐뭐하는 중인 상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우표를 수집하고 있는 중이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조심해야 됐었던 게 동명사랑 헷갈리면 안 된댔죠. My hobby is collecting stamps를 하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주어가 사물일 시에는 행동을 할 수 없댔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주격보호가 명사로 쓰여서요. 그죠? 얘는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취미는 우표를 모으는 것. 그 행동 자체이다라고 했고요. 여기선 방금 봤듯이 형용사로 썼기 때문에 하고 있는이 됐고요. 여기서는 것이라는 해석이 된 거예요. 그렇죠?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 짚고 넘어가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목적격 보호 위치, 여기서 목적격 보호 위치 확인하고 이제 끝낼게요. I 보시면은요, want를 말고 진행되고 있는 상태가 진행으로 나오니까요. I saw, 나는 봤다. him collecting stamps라는 게 있으면요.
나는 봤는데요. 그가 뭐 하고 있었죠? 목적격 보호의 상태를 하고 있었어요. 목적을 보충 설명하고 있어요. 그 상태를요. 그래서 우표들을 수집하고 있는 모습을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준동사에 대한 개념이 다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 지으면서 이 부분은 안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도 나중에 분명히 또 다를 것이기 때문에 이제 문장 구조를 간단하게 왜 복잡한 문장이 되느냐를 나열을 시켜보면은요. 제일 복잡하게 문장을 잡았을 땐 오형식인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어, 보호의 형태가 잡힐 거예요. 그럼 보면 명사 주어 위치 뒤에 명사의 명사 구로 확장이 가능하다는 걸 배웠었고요. 명사 절의 확장이 가능하다는 걸 또 배웠어요. 명사구의 대표적인 형태는 지금 투부정사와 동명사를 배웠었죠. 그래서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나오게 되면 문장이 점점 복잡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명사절 같은 경우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세, 종속 접속사와 명사절의 기능을 했었어요. 주구와 절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그리고 if, whether절이 명사절로 쓰일 수가 있어요.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죠. 그리고 what 관계대명사절은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이 부분도 명사절이 돼요. 그리고 의문문으로 이루어진 의문사절도 명사절이 됩니다. 그럼 문장이 엄청 길어지죠.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는 건 단어가 하나일 시에는 형용사가 앞에서 꾸밀 수 있겠는데 길어졌을 시에는 형용사부 방금 배웠었죠. 뭐뭐 있어요? 투부정사와 분사가 있었잖아요. 형용사부가 명사를 뒤에도 꾸며주면 또 문장이 길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형용사절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건데요. 형용사절은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관계사로 이루어진 문장, 관계사절을 형용사절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도 다음 시간에 관계사를 배우게 됐을 시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형용사절이 명사를 꾸며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남은 부사라는 형태도 부사구, 부사절이 앞에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부사는 문장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겠죠. 생략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역시나 뒤에서도 부사가 물론 부사가 명사를 바로 꾸밀 수는 없습니다. 근데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부사구가 형용사 뒤에서 수식하거나 혼자 존재할 수 있고요. 부사절이 존재할 수도 있었습니다. 부사절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부사절 같은 경우는 시간, 조건, 이유, 양보에 해석되는 문장들이요. 예를 들어서 when으로 시작될 때 있죠. 내가 어렸을 때 라고 하면 문장이 안 끝났고 나는 밥을 많이 먹었다라는 형태의 문장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사절을 구로 바꿨을 시에 분사 구문화가 된다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늘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동사 파트였어요. 다음 시간에는 관계사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